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보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고 있습니다. 1460원 선을 지금 넘고 있어요. 1420원대로 떨어지면서 1300원까지 갈 거라는 어떤 낙관적 전망을 완전히 비웃는 지금 궤적을 보이고 있죠.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환율에 대해서 낙관적 전망 가질 필요 없다. 그만큼 미국 강달러 현상이 계속적으로 아마 1년 내내 지속이 될걸? 이런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환율 자체도 계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1470원까지 찍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1466원 0.03%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1400원 노멀 시대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 아니 무슨 1400원이 계속적으로 환율이 유지된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근데 지금 거의 반년째 지금 1400원대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환율은 이게 이 원화의 어떤 이 자체 경쟁력 그 자체를 딱 들여다봤을 때 달러의 치어, 그리고 위안화의 치어, 엔화의 치어, 그냥 사방에서 날아 들어오는 어떤 이 원화 가치 이 상대 평가의 어떤 이 저하의 현상 그대로 그냥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4월 달 되면 1,500원 시대도 분명히 찾아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FOMC 정례회의에서 4.5%로 기준금리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딱 봐도 앞으로 달러 이 궤적 자체가 딱 예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동결 수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어떤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어.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역시도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높였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죠. 지금 4.5% 미국 기준금리, 그리고 2.75% 한국 기준금리, 1.75%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금융의 생리적 이 현상만 보더라도 딱 나오잖아, 답이. 그러니까 1.75%의 금리 차가 있는데 어떤 해외 자본이 원화에 딱 랜딩 기어 내리고 착륙할 수 있겠어? 바로바로 그냥 우회해가지고 미국 달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파월도 지금 실업률은 4.4%로 완전 고용률입니다. 이 정도면 고용 상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일단 물가 상승률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관세를 밀어붙이는 바람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률 당연히 관세 장벽 세우면 미국이 제일 손해를 봐요. 성장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어떤 이 대외적 환경 속에서 4월 미국은 리파이낸싱, 부채 갚기 지금 올인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관세로 밀어붙이고, 지금 법인세 감세해가지고 미국 자국 내 이 세수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관세 장벽 딱 세워가지고 텍스 딱 붙여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세로 인한 세수 수입을 그쪽에서 보충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채금리 좀 낮춰가지고 부채 갚기에 좀 올인해서 4월 말까지 이런 어떤 이 만기로 돌아오는 이 부채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시 부스트업 할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금 보수적으로 2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5회 이상 내릴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전체적 자본시장의 호황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트럼프가 1기 집권 때도 이런 어떤 스탠스를 취했거든.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나스닥이 20% 정도 쫙 치솟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자기 어떤 지지 기반을 결집을 시켰는데, 똑같은 어떤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관세 정책은 아마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런 어떤 영향을 받는 한국 아파트 시장, 토제 다시 재지정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올랐던 게 완전 확 떨어지는 급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냐면 인공적 부양을 했다가 이게 호가 부분만 좀 올라섰다가 지금 실질적으로는 실거래가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더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집값 잡겠다고 화들짝 놀랐잖아. 지금 은행 대출이 서서히 풀려가는 상황 속에서 셧다운, 그냥 셔터 내려.
지시가 딱 떨어지니까 아마 대출 부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근데 가장 밑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10년물이 4.2%, 4.5%까지 5%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이게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계속해서 찍어 누른다는 얘기예요.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게 이제 4월 말 지나면 다시 오름세로 돌아갈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 기준금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동결되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이 LPR을 계속적으로 동결할 정도로 중국도 지금 상당히 금융 수익 자체가 안 좋아. 소비, 생산, 투자, 지표 호조에 시간도 좀 벌자라는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금융 정책을 실행을 했는데, 지금 뭐 중국 사정이 지금 보호무역 지금 관철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수준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 올해 중에 큰 폭으로 5년물 LPR을 인하할 전망도 있다. 왜? 지금 뭐 수출 부분이 막히니까 어떻게 해서든 위안화 평가절하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좀 수출을 치고 나가려는 그런 이 정책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의 영향도 상당히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중은행 디딤돌 대출도 지금 공적 대출 아닙니까? 수도권 신규 분양 금리를 0.1% 더 올린대. 24일부터 우대금리 조항을 삭제할 정도로 좀 아주 빡빡하게 대출 금리를 지금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스란히 이 공적기관에서 이런 분위기를 띄우면 당연히 시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민간은행도 지금 뭐 대출 규제 살살 풀어가면서 주담대 빨대 딱 꽂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뭐 딱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주담대 금리를 어떻게 해서든 좀 확장시키려 했던 분위기는 다시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달 24일부터 수도권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를 0.1포인트 정도 올립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4대 시중은행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대출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전달했어. 이제 이런 공적 대출이 막히기 시작하면 또 이런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값 과열 양상 보이자 은행 대출 더 쪼인다고 그러잖아. 이거 불과 일주일 전에 토제 재지정되기 전에는 뭐 계속적으로 주담대 금리 내리고 대출 확대하겠다는 이 스탠스가 보였는데, 이거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금리 내리라면서 대출 쪼이라니 딜레마에 빠진 은행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대출 금리 또 이건 뭐 또 영끌에 또 해당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좀 현명한 무주택자들은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있다니. 어차피 구축은 떨어지게 돼 있어. 그 타이밍을 얼마나 잘 잡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늘 틈새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늘 주구장창 말씀드렸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를 거다. 절대로 만만하지 않는 고공행진 지금 이어갈 것 분명하고, 은행은 그냥 뭐 주담대 금리 내린다고 신용만 하는 겁니다. 신용만.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잘못 고객이 이게 고금리 대출 물리면 평생 맷돌 갈아야 되잖아. 자기 살과 피와 뼈를 다 갈아 넣어야 되는데.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져. 그렇잖아요? 원금이자 갚는 뭐 허덕허덕거리는 부채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초기 비용 줄여야 된다. 절대적으로. 대원칙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 이거 토제가 만들어 놓은 지표잖아. 이거 허상이거든, 허상. 이거 0.25%까지 서울 집값이 올랐다고 했지만 이거 수직적으로 떨어질 겁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경기권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같이 따라 들려 올라갈 것 같았지만 결국 강남상구와 용산구에 집중됐었던 그런 이 호가 반영세고, 그리고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허상에 가까운 지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늘 제가 우회로를 노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강동구에서 고덕 아르테온 많이 들어보셨죠? 대장단지잖아. 어마무시하게 커 여기. 근데 여기 무순위 줍줍이 계약 취소분 터져가지고 이게 시행사에서 푸는 건지 아니면 뭐 이게 어떤 경로로 나온지는 몰라도 그냥 3채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분양한 지 꽤 됐는데 5구제곱이 5억 6천. 야, 강동구에서 5구제곱이 5억 6천이면 대박 아닙니까? 84제곱이 7억대야. 그러니까 이런 데는 늘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실질적으로 30평대가 18억 정도 하고 전세가는 8억 정도. 그럼 84제곱 분양가가 얼마다? 7억대. 거의 뭐 11억 정도 차이가 나네. 그리고 전세가는 8억대.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전세보증금 충분히 될 수가 있겠고, 20평대는 14억대야. 20평대 얼마다? 5억대, 5억 6천이에요. 굉장한 어떤 가격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전세가 역시도 7억대. 여기 5억 6천이니까, 와, 이거 뭐 전세보증금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가 뭐 2, 3억 딱딱 내려도 뭐 그대로 분양가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한 여력이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지죠. 어마무시 매머드 단지. 뭐 좀 촘촘합니다. 촘촘해. 동간거리가 좀 촘촘한 어떤 느낌을 가지는, 뭐 겉모습을 딱 보더라도 그렇잖아. 그죠? 뭐 아파트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평면도는 침실 하나, 둘, 세 개가 장착이 돼 있고 다용도실이 있네. 이게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드레스룸이 없네. 드레스룸이 없고 알파룸 같은 것도 하나 이렇게 탁 껴놓으면 굉장히 좀 이상적일 것 같은데, 평면도가 좀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입지가 역세권이고 상당히 뭐 상일동역을 딱 끼고 있는 초초초초 역세권 아파트. 고덕역 주변에 있고요. 강일역 예정이고 9호선 연장이 됩니다. 9호선 연장을 물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런 교통 환경적 요소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데 좀 잘 살피시고, 여기도 입지자 모집 공고 나오면 빛의 속도로 업로드해서 여러분에게 탁탁탁 꽂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주택자들 중에는 아직 내 집 마련하기에는 시기가 아니다, 그리고 저점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는 분들이 현명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자 폭탄 맞은 영끌족들 지금 토지 다시 재지정되는 바람에 이거 완전 개박살나게 생겼어요. 그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11,448건. 이는 전달 대비 1,983건으로 늘어났어요. 이거 3개월 정도 원금이자 밀려버리면 바로 경매에 넘어갑니다. 알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3개월 이상 연체해서 이미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만 전체적으로 13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3년 이후에 최대치를 지금 찍고 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위기란 얘기예요. 지금 뭐 초상집 됐다고 그러잖아. 압구정, 반포, 잠실. 문의전화 뚝 끊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토지 재지정 후폭풍이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 살짝 올라섰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은 부동산 궤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그런 어떤 궤적이었고, 지금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리 현황이 굉장히 안 좋아. 이게 정책적인 어떤 금리 자체가 굉장히 빡빡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민간은행 역시도 아마 다시 뭐 이 대출 금리 자체를 올리는 쪽으로 가고, 또 대출 확장세도 좀 셔터 내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도 아주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신 분이 승리입니다. 승리자. 집 없는 게 패배자가 아니야. 오히려 집 있는 게 지금 엄청난 인생의 부담이 돼서 뭐 곡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앞으로를 좀 기대하시고요. 영끌의 곡소리가 커지면서 집값 틈새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겠다. 틈새 노리면서 기다리시면 저비용, 고효율, 가성비 기회 분명히 찾아옵니다. 일단 대출 줄이고, 이게 그냥 투기 대상으로서의 가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한국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이제 주거 가치로서의 대전환 시대가 일본처럼 좀 와야 될 거 아니야, 일본처럼. 일본은 뭐 10억 가지고 뭐 2채, 3채 정도 도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10억 가지고 어디 뭐 명함도 못 내밀어, 강남에서는. 그렇잖아요. 반 채도 못 살걸? 그런 어떤 주거 가치 시대로서의 전환이 빨리 와야지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관망세 가지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좋은 골든타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뭐 금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미국 자본시장의 변화와 더불어서 지금 한국 쪽도 지금 살짝 규제 해제하니까 뭐 미친 듯이 경제는 침체 일로를 가고 있는데 부동산이 역으로 올라가고 앉았으니까 위기감을 느껴서 다시 이 쪼이는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뭐 이때가 기회다 하고 막 덤벼들었던 사람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조금씩 한 발씩 전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활 오빠랑 목도파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